웹 개발 왜 이렇게 어려워 보였을까? 왕초보가 처음 이해한 리액터와 렌더링 이야기를 주제로 웹이톡 단상 앞에선 38기 확률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형형색색 글들은 코드였고 검은 바탕은 배경이요. 정말 말 그대로였습니다. 소프트에 들어오기 전에 저 확률임 웹 개발은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코드를 열어보면 알 수 없는 영어들이 가득했고 브라우저를 열면 아름다운 화면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이 둘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둘의 연관성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버튼을 누르면 색이 바뀐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었던 왕초보, 그 사람이 저 바로 확률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초보 확률임, 어느 순간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버튼 하나 눌렀을 뿐인데 대체 화면은 어떻게 바뀌는 걸까? 합동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세그먼트, 토글, 컴포넌트를 구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UI였는데요. 버튼이 몇 개 있고 하나를 누르면 선택 상태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된 버튼은 색상이 달라지죠. 처음엔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으이구, CSS가 바뀌는 거겠지.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액트 컴포넌트는 함수였다. 리액트를 공부하면서 가장 놀랐던 사실 중에 하나. 물론 리액트에는 클래스형 컴포넌트도 존재하지만 함수형 컴포넌트는 말 그대로 함수라는 것. 해당 코드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함수는 실행이 끝나면 내부 변수들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리액트는 상태를 계속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버튼을 눌러도 다음 렌더링에서도 선택 상태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함수라면 값이 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정말 큰 의문이 생겼었는데요. 예를 들면 let selected 설정 안함, selected 설정함, console log selected. 해당 함수는 실행될 때마다 selected가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이 말은 즉슨 이전 값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 의미와도 같은데요. 그런데 리액트는 달랐습니다. 버튼을 몇 번이고 눌러도 이전 상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신기했습니다. 리액트는 대체 이 값을 어디에 저장하고 있는 거지? 그에 대한 해답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리액트는 스테이트를 함수 박 어딘가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리액트는 스테이트를 컴포넌트 함수 내부에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리액트 내부에서 컴포넌트별 상태를 따로 관리하고 있었고 전공 서적에는 파이버와 훅 구조를 통해서 상태를 관리한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파이버? 단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었는데요. 하지만 왕초보인 확률임이 이해한 방식은 단순 그 자체였습니다. 리액트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상태는 내가 기억해둘게. 너는 함수만 다시 실행해. 이렇기에 함수 컴포넌트가 다시 실행되더라도 스테이트는 사라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물러날 확률임이 아니죠.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리액트를 공부하다 보면 계속 들려오게 되는데요. 옆에 보이는 슬라이드에 적힌 코드를 작성하면 안 된다는 것. 처음엔 그냥 리액트의 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유를 알죠. 리액트는 훅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훅의 호출 순서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를 들면 const name use state, const age use state. 리액트는 첫 번째 use state, 두 번째 use state 순서로 상태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문 때문에 순서가 바뀌게 된다면요? 리액트 입장에서는 얘 누구였지? 상태를 제대로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리액트는 변수명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훅의 호출 순서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렌더링? 아하! 제가 렌더링을 처음 이해한 순간, 그 순간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왕초보인 저는 렌더링이라는 단어를 꽤 오랫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하면 그냥 화면 그리기
정도에 지나지 않았었는데요. 토글을 구현하면서부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버튼 클릭에서 스테이트 변경, 렌더링 예약, 함수 재실행, 새 엘리먼트 생성, 이전 결과와 비교, 화면 업데이트까지 흐름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웹은 계속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버튼 색만 바뀌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리액트가 컴포넌트를 다시 실행하고 새로운 UI를 계산하고 이전 결과와 새로운 결과를 비교한 뒤에 변경된 부분만 실제 돔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추어 돔, 너 누군데? 소프트에서 처음으로 버추어 돔이라는 개념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이름부터가 어려웠습니다. 가상돔? 진짜 돔도 어려운데 가상돔까지? 근데 왕초보 황유림이 이해한 방식은 이랬습니다. 리액트는 공사를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상의 설계도를 작성하지요. 그리고 기존 설계도와 새 설계도를 비교합니다. 그 후에는 실제로 바뀐 부분만 수정을 하는데요. 즉 앞에 그림과 같이 전체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창문 하나만 갈아 끼우는 느낌이었습니다. 스테이트는 변수가 아니라 신호였다. 예전에 저는 스테이트는 값 변경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배울 대로 배운 지금의 황유림은 조금 다르게 느낍니다. 리액트에서 스테이트는 단순한 변수가 아니라 렌더링을 발생시키는 신호에 가깝다는 것을. 즉, 스테이트 변경, 리액트가 해당 변경을 감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UI 계산, 이와 같은 흐름이 숨어져 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다시 저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 웹 개발이 어려웠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웹 개발이 어려웠던 이유는 코드가 어려워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왕초보인 저는 웹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드는 웹 개발의 시작에 문을 여는 질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HTML은 구조, CSS는 스타일, 자바스크립트는 동작, 리액트는 상태 렌더링 관리, 그리고 그 뒤에서는 훅, 버추어 돔, 파이버, 렌더링 사이클 같은 개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흐름이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화면이 보이기 시작했죠. 아직도 저는 리액트를 완벽하게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태 관리도 어렵고 렌더링 최적화는 더욱 어렵습니다. 훅들도 여전히 공부 중이고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 버튼 하나를 눌렀을 때 왜 화면이 바뀌는지 이것 하나는 정말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나에게 형형색색 글들은 코드였고 검은 바탕은 배경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 형형색색 글들 뒤에서는 스테이트를 기억하기 위한 훅의 순서가 존재하고 버추어 돔이 화면을 비교하고 리액트가 렌더링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웹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요. 남은 황유림 어록 낭독으로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배움의 축복은 정말 끝이 없고 왕초보의 성장 일기도 끝이 없노라. 감사합니다. 소프트 38기 황유림이었습니다.